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유럽 여행을 가서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걷는데 이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아무 계획 없이 걸어도 괜찮다는 느낌. 반대로 서울 강남 한복판 8차선 도로 옆을 걷다 보면 뭔가 모르게 피곤하고 빨리 어디 들어가고 싶은 느낌.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이건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당신이 왜 고향이 그리운지, 왜 여행지의 어떤 골목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설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현의 지식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으로 풀어보는 공간과 인간 그리고 편안함의 비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당신의 뇌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릴 때 이미.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 젖은 찰흙과 같습니다. 말랑말랑하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0살부터 12살까지 뇌는 모든 지구 환경에서 생존 가능한 범용 신경망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를 골든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고양이에게는 4주에서 8주, 원숭이에게는 약 1년, 그러나 인간에게는 무려 12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2살 전후가 되면 그 찰흙이 굳기 시작합니다. 특정 환경에 최적화된 신경망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가지치기 되어 사라집니다. 뇌는 굳어진 찰흙이 됩니다.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자신이 자라난 그 환경에 딱 맞게 바로 그 환경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우리는 뇌가 맞춰진 바로 그 환경으로 돌아갈 때 아무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낍니다. 퍼즐의 두 조각이 딱 맞춰지는 순간처럼 뇌와 공간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그 순간이 바로 편안함, 영어로 릴렉세이션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낯선 환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낯선 환경에서 뇌는 끊임없이 번역이라는 중노동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미국에 간 한국인이 하버드 대학교를 만났을 때 뇌는 즉각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버드? 미국의 서울대? 미국의 카이스트? 익숙한 기준으로 번역하느라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번역 작업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뇌가 알아서 쉬지 않고 자동으로 돌립니다. 낯선 거리,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낯선 건물. 모든 것이 번역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체는 가만히 있어도 뇌는 이미 마라톤을 뛴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면 만성 피로가 쌓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이 한인타운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뇌의 끝없는 번역 작업을 멈추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익숙한 휴식처. 한인타운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뇌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미니어처 고향입니다. 자, 이제 도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오래된 유럽 구시가지의 골목길과 현대 대도시의 대로는 단순히 시대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두 공간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설계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는 설계된 것이고 하나는 설계되지 않은 것입니다. 보행 친화 도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동물들이 다니고 그 발자국이 쌓여서 길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인간의 몸과 유기적으로 공진화하여 촘촘하게 연결된 공간. 그리고 자동차가 등장하는 순간 도시는 계획적으로 다시 설계됩니다. 기계, 즉 자동차의 속도에 맞춰 거대해지고 보행자의 경험이 단절된 공간으로 그 전환점이 20세기 자동차의 등장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보행 중심의 유럽 구시가지 교차로 간격은 45m입니다. 마차 시대의 중심 도시는 60m에서 240m. 그리고 현대 대도시의 큰 사거리, 서울 같은 곳은 무려 800m입니다. 교차로가 45m마다 나타나는 공간은 보행자에게 끊임없는 선택권과 변화를 줍니다. 구비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타납니다. 이 가게를 지나면 저 카페가 보이고 저 모퉁이를 돌면 작은 광장이 열립니다. 하지만 800m마다 겨우 교차로 하나가 나타나는 공간은 걷는 행위 자체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끝이 훤히 보이는 직선 도로, 아무것도 새롭지 않은 공간. 바로 여기서 뇌과학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뇌가 가장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우연히 발견할 때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레어 아이템을 우연히 얻는 순간처럼 골목길 곡선도로에서 코너를 돌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도파민이 급증합니다. 반면 라스베이거스식 직선도로는 도파민 변화가 없습니다. 끝이 보이는 드라마를 1회에서 18회 결말까지 이미 알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지루해합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굽이진 골목길은 다음 코너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골목길 산책을 마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걷기와 자동차 이동의 차이. 걷기는 경험의 연속입니다.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풍경과 사건이 끊어짐없이 유려하게 이어집니다. 빵집 냄새, 어떤 노인이 앉아있는 벤치, 갑자기 나타나는 작은 분수대. 뇌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지하철은 경험의 단절입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만 존재하고 이동하는 중간 과정의 경험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도시의 풍경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때 우리의 뇌는 공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걷기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은 70%가 산지입니다. 초기 도시가 형성될 때 산을 깎아낼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보행로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이전 시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결과 서울이라는 거대 대도시 한복판에 시골스러운 포켓 공간이 살아있습니다. 성북동 골목, 인왕산 자락의 좁은 길, 낙산공원 아랫동네. 대도시 한복판에 남아있는 인간적 스케일의 연속된 걷기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길들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발생적인 도시는 직선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며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는 대신 지형의 등고선을 따라 유유히 걷던 동물과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걸음이 오늘날의 아름다운 곡선 골목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들은 계획된 게 아닙니다. 수백 년의 발걸음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래된 도시의 골목길에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새로운 도시를 짓기 위해 옛것을 모두 지우지 않고 겹겹이 얹어놓은 공간. 발밑 아래에는 고 500년 전 시작과 끝이 끊어진 미스터리한 과거의 길이 있고 그 위에는 100년 전 마차 자국이 남은 돌길이 있고 그 위에 지금 우리가 걷는 현대의 레이어가 덮여 있습니다. 이곳을 걷는 것은 끊임없이 시간을 발굴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시는 걸을수록 이야기가 쌓입니다. 처음 보는 간판, 낡은 계단, 담벼락의 타일 하나하나. 이것들이 모두 뇌에게 긍정적 서프라이즈를 선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공식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인간의 스케일, 45m 강역의 교차로, 보행에 최적화된 환경, 연속된 경험, 단절 없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풍경,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곡선, 굽이진 길 끝에 도파민 서프라이즈. 우리가 오래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곳이 기계가 아닌 온전히 우리의 뇌와 몸의 속도에 맞춰 진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하게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구글 지도를 켜고 걷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걷습니다. 그 순간 골목길의 곡선 도로를 걸어도 뇌는 라스베이거스 직선 도로를 걷는 것과 같아집니다. 다음 코너에 무엇이 있을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서프라이즈가 사라집니다.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공간에서 가장 기계적인 방식으로 걷고 있는 현대인. 당신은 오늘 지도를 끄고 걸어본 적이 있나요? 가장 완벽한 도시는 자로 잰 듯 계획된 곳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발걸음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도시는 오늘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나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식 한 스푼 이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